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온, 무엇? 원자와 원소 중에서 무엇과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온을 알기 전에 우리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 원자는 한 끗 차이인데 무엇이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가장 기본되는 입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원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H2O, 얘가 바로 물의 화학식이에요. 얘를 두고 원소와 원자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물 안에 원소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수소라고 하는 놈 하나랑 그 다음에 산소라는 놈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원자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분과 입자의 차이는, 성분은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는 총 수소와 산소 두 종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같은 경우는 입자, 알갱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소 몇 알갱이, 그 다음에 산소 몇 알갱이가 들어갔느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소는 2 이렇게 돼 있죠. 2 알갱이, 그리고 산소는 1, 한 알갱이인 총 3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3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원소와 원자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물어본다면 그냥 통용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원소 몇 개니? 아니면 원자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류와 그 다음에 알갱이의 숫자를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면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자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생겼느냐?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원자 핵을 조금 심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안 배우는 학교들도 많아요. 자,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1을 띠는 애를 양성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0인 애를 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하량, 전기적인 성질이 플러스 1, 0. 그리고 전자, 주변을 돌고 있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요. 자, 이 전자는요, 이제 전기적인 성질이 마이너스 1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를 보아하니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대부분의 원자들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림에서도 여기 플러스 3,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3개, 전자도 3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8,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인데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전자가 8개. 그리고 이 전하량들의 플러스 서로 수식으로 더해버리면 이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는 거죠. 0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성을 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원자들은요, 대부분 중성을 띄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중성을 띄어요. 이게 원자의 특징이에요. 양성자 혹은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이 같다라는 것, 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온이 핵심이에요. 자, 이온 갑니다. 자, 원자가 있었어요. 이 원자가 있는데 주변에 원자핵 같은 경우는 커다랗고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질 않아요. 얘가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면서 잃거나 얻어서 전하량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남을 주거나 아니면 받아서 이제 전하를 띠는 입자. 원자는 중성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중성이 아니라 전자의 오감에 따라서, 입출에 따라서 자, 이제 전하량이 달라지는, 전기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이온은 느낌 오죠? 양, 플러스고 마이너스. 자, 양이온은요, 전하가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예요. 자, 음이온은요, 전하가 마이너스를 띠는 애예요.
이온이에요. 자, 전자만 이동할 수 있다면서요. 원자 핵은 그대로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데 얘가 전체적인 알갱이가 자 플러스 전하를 띠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 중에서 당연히 잃어야 되겠죠. 잃어서 전자를 남을 줘요. 그러면 원자 핵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제 양이온.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는데 얘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원자 핵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면서 플러스 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고요. 자, 음이온은요. 마이너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같아서 중성을 띠고 있다가 외부에서부터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자, 얻어가지고 전체적인 알갱이의 전하량이 이제 마이너스를 띠는 애를 우리는 음이온.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부터 전자를 받아요. 받으면 전자가 마이너스 2 가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이죠. 1 플러스. 그러면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 값을 갖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이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온인데요. 이런 이온들이 왜 존재하느냐. 원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왜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게 이온 상태를 유지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온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원자들마다 모두 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심화된 내용. 자,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텟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용어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원자들은요, 전체적인 전자가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 각각 점점점점 8개를 채우는 걸 좋아해요. 다시 얘기해서, 자,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았는데, 이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언제냐면 전자가 2개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양성자가 혹은 뭐 원자 핵의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 4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당연히 4개겠죠. 안정적인 2개에서 넘어서서 4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4개를 가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8개를 더 채우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개를 넘어서 전자가 만약에 이 원자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2개, 8개 채웠으니까 안정적이네. 자, 11개, 전자 11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원자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0개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점점 이동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옥텟 규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국문지 가사에서는, 노래에서는 2, 10, 18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옥텟 규칙은 2개, 전자가 2개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더 전자가 많아질 때에는 그럼 추가 8개까지 또 안정적으로 해줄게. 그 다음에 더 전자가 넘어서면 그럼 또다시 추가 8개로 됐을 때 안정적으로 해줄게. 이게 옥텟 규칙인데 얘네들의 합을 보면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10개. 8개까지 합쳐버리면 10개죠. 그래서 10개가 되면, 전자 10개가 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될 거야. 그 다음 또다시 8개가 추가되어서 18개가 되면 안정적이 될 거야. 요런 게 옥텟 규칙이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 나트륨 같은 경우, 얘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11개예요. 양성자도 당연히 11개의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겠죠. 자, 전자를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에 따라서 2개 채웠고 10개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전자 하나가 남아버렸죠. 그래서 얘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불완전적인 상태예요. 이 원자 자체가. 그래서 얘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0개가 되거나 아니면 18개가 되도록 전자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이동에 의해서 이온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11개니까 얘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쉬울 것이냐. 자, 10개로 한 개를 버려서 10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7개를 얻어서 18개가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선택은 버려서, 하나의 전자를 버려서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개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이 돼버린 거죠.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합의 값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 1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식을 표현을 할 때에는 화학식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만 써야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나트륨에서부터 전자 하나를 잊어버려서 나트륨 양이온이 된 것이고 플러스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온의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요. 2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양이온도 이제 우리 원자 핵도 플러스 20, 그 다음에 전자도 마이너스 20 해서 중성을 띠고 있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2, 10, 18 중에서 이제 18 이상에서는 8개를 더 합치면 됩니다. 26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값의 숫자가 없잖아요. 20이잖아요. 중간값을 갖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2, 10, 18이나 아니면 26이 영어로 뭐야? 자, 26. 얘네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안정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0개니까 얘는 6개를 가져오거나, 전자 6개를 가져오거나, 18개니까 몇 개야? 2개를 주거나,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2개를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자 2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2개 전자를 줘요. 남한테 줘요. 그리고 얘는 2개의 전자를 줬기 때문에 이 전자, 이 알갱이의 상태는 음이온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 플러스가 되는 거죠.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의 양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더 연습. 자,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소예요. 얘 같은 경우는요. 2, 10, 18 중에 18에 가깝죠. 당연히 하나의 전자를 받아야 돼요. 하나의 전자를 받는 거니까 식에서는 플러스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플러스 1 전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온이 된다. 음이온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산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2, 10, 18 중에서 10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자 외부에서부터 전자 2개를 받으면 내가 10이 되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전자를 받았고 그 결과 양 원자 핵보다 전자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2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자, 이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왜 형성이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2, 10, 18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원자들은 끊임없이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원자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온 원자 속에 전자는 2, 10, 18이 모였을 때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동해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전하를 띠는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얻게 되면 전하를 띠는 음이온. 자, 그러면 이온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온의 표시와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표시는 앞에서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계속 본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원소 기호를 써야 되겠죠. 얘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칼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소 기호 CA를 쓰는 거죠. 원소 기호. 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이온이잖아요.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일단 앞쪽에다가 오른쪽, 위쪽, 상단 앞쪽에다가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알갱이에서의 전하량을 뒤에다 써주면 되는 거죠. 칼슘 같은 경우는 2개의 전자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그래서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죠. CA 2 플러스. 자, 얘는 황이에요. 황. 자, 그런데 이 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를 받아야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먼저 커다랗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이제 오른쪽 상단에다가 써줍니다. 2개를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알갱이 안쪽에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를 더해서 이제 전하량을 쓰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S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는 두 개씩 움직였으니까 앞쪽에 숫자를 써줬는데 1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식에서는 주로 생략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Na 플러스 1 플러스 쓰는 게 아니라 생략 이렇게 되는 거죠. 염소도 마찬가지요. Cl이고요. 전자 하나를 받지. 얘가 주고요. 얘는 받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고요. 1을 생략한다고요. 자, 쓰는 방법 알았으면 부르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양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의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하고 붙이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식으로 그냥 이온만 붙이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이 음이온이 조금 달라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 이름이 있고 이온을 붙이는 게 아니라 화이온 붙이는 거예요. 화이온, 화이온 이런 식으로요. 황이라고 하는 원소의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화이온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황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름의 뒷자리에다가 소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염소라고 하는 애죠. 그 다음에 얘는 산소라고 하는 애예요. 뒷자리 그 뒤에 말이 소로 끝나요. 그런 애들은 소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 화이온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황이죠. 화이온. 소 지울 게 없으니까 그냥 화이온 붙인 거예요. 자, 염소는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 자, 염소예요. 자, 그런데 이 소가 들어가니까 소를 지우고 여기다가 화이온을 붙이는 거예요. 화이온, 염화이온. 자, 산소도 마찬가지로 소가 들어가니까 소를 지우고 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온들을 표현하는 방법 이온식을 한번 알아볼까. 원소기 오른쪽 위에 이동한 전자의 개수와 전하의 종류를 표시해줘야 해. 양이온은 원소 이름지 이온을 붙여.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수소 이온 등등. 음이온은 원소 이름지 화자를 붙여. 산소는 산화이온, 염소는 염화이온.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쓰는 방법 그리고 부르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으면 대표적인 이온들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원소들과 함께 이온들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온들의 플러스 전하량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에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놈도 있어요. 얘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원자 이온들은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심화적으로 이제 원자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이온식이 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2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생으로 외우면 얘네들도 생으로 외워야 되고 이제 다원자 이온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노래가 있으니까 자, 거기에 힘을 실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자를 잃어요. 하나의 전자를 잃으니까 이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한 개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H 수소라고 하는 원소기호를 썼고 그 다음에 전자 한 개가 이동했으니까 생략 1은 생략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량 플러스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다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칼륨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이동을 했죠. 한 개의 전자가 나가버렸으니까 플러스. 나트륨은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가 이동을 나간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간 애들도 있겠죠. 자, 칼슘 같은 경우는 Ca 여기까지가 원소 기호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잃어야지만이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잃었고 그 결과 원자 핵이 두 개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구리 이온요. Cu2 플러스, 마그네슘 Mg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이동을 한 거죠. 세 개의 전자를 줘버리고 이제 원자 핵이 3이 더 많아진 것이다. 자, 암모늄 이온이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그냥 통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NH4 플러스. 이 질소고 수소고 이런데 질소의 전자의 개수와 수소의 전자의 개수 이런 걸 따져서 얘를 알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덩어리로 이런 다원자 이온이 음이온에서도 한 4가지 존재해요. 얘네들은 통으로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자, 음이온도 한번 볼게요. 음이온
자, Cl, 염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주변에서부터 전자 하나를 받아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1은 생략. 그 다음에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원자 핵 플러스와 그 다음에 전자의 마이너스 값을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Cl 마이너스. 그리고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이온만 붙이는 게 아니라 화이온 붙이라고요. 원소의 이름에다가 화이온 붙이는데 대신 얘는 염소라면서 소가 들어갔으니까 소를 지우고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이 산소는 산소니까 소를 지우고 화이온, 산화이온.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요. 2 마이너스. 황화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얘네들은 모두 다 자, 하나의 기호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원자 이온입니다. 자, 얘네들은 통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자,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자, 황산이온 SO4 2 마이너스. 자, 탄산이온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온이에요. 이온식을 외워보자. 노래하며 외워보자. 외우다가 목마르면 이온 음료도 한번 마셔보자. 양이온부터 칼륨이온, 칼슘이온, 구리이온은 마그네슘, 암모늄은 이온식을 외워보자. 노래하며 외워보자. 양이온을 외웠으니 음이온도 계속 한번 달려보자. 염화이온 Cl- 산화이온 O2- 산화이온 OH- 황산이온 SO4- 탄산이온 CO3-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로 가는 겁니다.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온이라고 하는 상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온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주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쌩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가지고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결합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한 분자의 형태로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온의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자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고 이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얘기. 자, 분자는요. 우리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요. 원소, 원자 얘네들은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덩어리를 지면서 성질을 갖게 된다. 드디어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런 가장 작은 입자이다. 가장 작은 성분 입자 원자고 원소라면서요. 그런데 걔네들은 성질이 없잖아. 얘는 성질이 있는 가장 작은 애예요. 만약에 이놈이 쪼개져요. 여기 써있죠. 쪼개져요. 그러면 성질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원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쪼개지면서 원자들로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질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애들이 분자예요. 분자. 수소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온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H+. 자, 수소 H+. 이런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해서 돌아다닌다고요. 우리 시중? 생활 중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분자식으로 쓰면 미리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H2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얘가 이제 수소 기체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수소 기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지? 가장 가벼운 기체예요. 가장 가벼운 기체. 그래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불꽃에다 갖다 줬을 때 펑 하고 터지죠. 요런 상태로 존재할 때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딱 쪼개졌어. 그래서 H+,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얘는 물입니다. H2O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소가 2개 들어가 있고 산소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물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산소 이온 2-죠. 이런 상태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결합해서 H2O라고 하는 분자의 상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깨졌어. 딱딱 깨져버렸어. 그러면
물의 성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의 성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얘는요, 헬륨이에요. 얘는 원자 그대로잖아요. 이놈이 그놈이에요. 이놈이 그놈. 뭔 그놈? 옥텟규칙, 팔전자규칙, 그것을 지키는 가장 안정적인 놈이에요. 요 놈이 전자가 2개예요. 2개. 자, 전자가 2개 혹은 이제 10개, 그 다음 18개인 애들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요,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하지 않고요, 이온이 되지도 않고요. 그냥 이런 단일 원자의 상태로 그냥 분자처럼 성질을 갖고 자기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1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헬륨은 헬륨 대표적인 게 풍선에 들어가죠. 붕붕붕붕.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붕붕붕붕 떠서 우리가 헬륨 풍선을 가지고 놀이동산에서 놀 수도 있고, 마시면 목소리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10, 18에 속하는 애들이 아르곤과 네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원자 분자라고 해서 이온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분자로 그대로 작용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 이런 애들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자로 왜 작용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미 뭐 H2O, H2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자, 분자식을 쓰게 될 겁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H2O니까 수소 H와 O. 이런 애들의 숫자와 종류와 그 다음에 2개가 썼는지 1개가 썼는지 이런 수를 원소기호로 함께 표현한 것을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쓰는 방법. 자,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일단은 그 분자에 사용된 원소들의 기호를 딱 써요. 일단 다 3개든 4개든 2개든 써요. 자, 이렇게. 자, 물이에요, 물. H2O예요. 일단은 기호가 수소와 산소가 쓰였어요. 원소 기호를 먼저 쓰란 말이죠. 그 다음 2번째는 뭘 할 거냐면 각각의 원소들이 몇 개가 쓰였는지, 이 분자를 이룰 때 몇 개가 쓰였는지를 써야 돼요. 그걸 쓸 때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여기 써 있어요. 자, 오른쪽. 기호의 오른쪽에 하단에다가 아래첨자로 써야 돼. 아래첨자. 자, 얘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수소가 2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수소에 2하고 아래첨자로 오른쪽에다 쓴 거죠.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냐면 요 수소가 2개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산소는요 1개가 쓰였어요. 여기에다가 1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화학식에서는 1을 잘 안 써요. 나는 최대한 빨리 쓰고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우고 싶지만 못 지워. 내 칠판 아니라서. 자, 1은 생략을 하고 O 이렇게만 쓰는 거죠. H2O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요 산소만을 수식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첨자로 들어가 있는 애는 그 앞쪽에 있는 기호만을 수식하는 거예요. 원소 기호만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 H2O라고 하는 분자, 물 분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어디에 봤더니 세 알갱이가 있더래. 그러면 이 물 분자 세 알갱이를 화학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H2O를 전체를 수식하는 앞쪽에다가 커다랗게 쓰는 거죠. 그럼 이 커다랗게 쓴 3자는 누구를 수식하냐면 H2O라고 하는 요 놈들을 모두 다 통째로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학식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돌아서. 자, 수소 기체를 얘기를 했죠. 수소 2개를 썼으니까 2개 수소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2개가 쓰였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분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온이 됐고 걔네들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으니까 수소 2개가 사용됐다. 이 원소기호 2개가 사용됐다. 원소기호 앞을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H2하고 아래첨자로 써줘야 된다고요. 됐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것이 분자식.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소기호를 먼저 쓰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 작게 쓴다. 분자식 앞에 분자의 개수를 쓰면 된다. 원자는 분자보다 작으니 원자의 숫자는 작게 분자 숫자는 크게 쓴다고 기억해. 자, 그러면 우리 분자식들을 여러 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한 수소예요. 수소 원소 2 알갱이를 같이 썼기 때문에 EH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루었죠.
EH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굳이 이 분자 모형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덩어리 하나, 이렇게 덩어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E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원래 존재하지도 않지만 가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사용된 수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아래첨자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자, 염화수소, 이거 묽은 염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학실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웬만한 거 다 녹이는 애들, 다 녹이는 애들이 바로 염화수소예요. 자, 묽은 염산, 얘는 H 수소랑 그 다음에 C의 염소가 같이 반응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서 분자를 이루는 애예요. 그랬을 때 분자식 H 하나, Cl 하나 있으니까 여기 1 각각 생략됐죠. 그래서 HCl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산소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알갱이가 각각 떨어져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알갱이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뤘어요. 그럼 이 하나의 덩어리가 바로 분자라고요. 그래서 산소 두 알갱이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O하고 2 한 다음에 이 원소 기호만을 수식해주는 하나의 덩어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산소 덩어리가 요렇게 해서 산소 야, 나와. 산소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어요. 그러면 분자가 두 알갱이인 거야. 두 덩어리인 거죠. 그랬을 때는 가로는 안 치지만, 자, 2라고 앞에다가 써줘야 된다고. 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라고요. 자, 헬륨은요, 1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안정적이니까 혼자서 작용합니다. H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암모니아는 수소 3개, 그 다음에 질소 하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를 쓴 다음에 질소는 하나니까 생략, 수소는 3개니까 오른쪽 아래첨자로 3개 이렇게 쓰는 거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이고요. 얘는 오줌 냄새, 그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과학실에서 톡 쏘는 냄새를 내는 애들. 자, 일산화탄소요. 일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잖아요. 2개예요. 얘는 산소가 2개.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1개예요. 그 차이예요. 산소 하나, 탄소 하나. 얘는 산소 2개, 탄소 하나. 그래서 얘는 산소 하나씩이니까 CO,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 산소 2개니까 탄소 하나에다가 생략, 1 생략, 산소 2 아래첨자로 2개. 그래서 이렇게 수식, 산소만 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다가 2개 이렇게 써버리면 이런 분자 모형이 1개 더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무려 H2O예요. 그러니까 수소 2개, 산소 하나. 과산화수소수는요, 과해요. 뭐가 과하냐면, 자, 산소가 과해요. 산화수소잖아요. 자, 과해. 산소가 하나 더 과해.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H2O가 아니라 H2O2. 이 2도 산소를 수식하고, 이 앞쪽에 있는 2도 수소를 수식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메테인 가스로 사용이 되는 애들이죠. CH4 수소가 4개, 탄소가 1개 이렇게 이루어진 애들이 모두 다 분자식. 알갱이들 덩어리들이 하나면 분자식에서 앞쪽에 수식하는 애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덩어리가 2덩어리면 앞쪽에 분자식에서 괄호 빼고 2 하고 커다랗게 써줘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분자식을 외워보자. 노래하며 외워보자. 외우다가 목마르면 이온 음료도 한번 마셔보자. 수소 분자 H2, 물 분자는 H2, 헬륨 분자는 He, 신선한 산소는 O2, 담배 피는 이 몸 안에 일산탄소 CO. 분자식을 외워보자. 노래하며 외워보자. 5개를 외웠으니 5개만 더 한번 달려보자. 염화수소는 HCl,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 NH3, 이산화탄소 CO2, 흰 옷을 더 하얗게 과산수소 H2O2.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의 내용입니다. 원자부터 시작해서 이온, 그 다음에 분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온이지만 이제 연결해서 왜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잘 공부를 하시고 우리 노래도 많이 들어보시고, 자,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